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침몰하는 윤석열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점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는지,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이 재판에 이 한만호 사장의 비망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수사와 재판, 기소, 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막 검찰이 작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온 국민이 많이 느꼈습니다. 해도 너무 심한 수사들, 10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 거기다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 사실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그의 아이들까지 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국만 털면 뭔가 나오겠지.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털고 털어도 뭐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전가의 보도, 주변 사람 괴롭히기, 아내와 자식을 괴롭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털어서 뭔가 나오질 않자 그 주변 측근들을 괴롭혔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오래된 친구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키고 괴롭히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 도화선이 됐었는데요. 검찰이 하는 짓들이 이 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질 않아요. 이번에 한만호 사장의 비망록까지 드러나면서 이들의 범죄 행각은 이제 이 패턴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은 조국을 잡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이 들었던 펀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왔었던 게 뭐 신호등 만드는 회사, 권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본인이 권력을 잡자 일감을 몰아줘서 주가를 띄우고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걸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회사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웰스 CNT인가 뭐 나오지도 않잖아요. 처음에는 이걸로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주변 수사, 별건 수사로 사건이 막 커집니다. 그리고는 정경심 교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의 아이들까지도 엄청 괴롭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표창장 위조, 이게 이렇게까지 질질 끌 재판일까요?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한 표창장 위조 건입니다. 검찰은 10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으면, 자, 표창장은 이런 방식으로 위조되었습니다 라고 증거 딱 제시하고, 자, 반박해봐라, 반박 못하면 위조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찰이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창장 위조를 밝히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표창장과 인턴 체험활동 증명서, 이런 걸로 재판받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일단은 옆으로 치워놓고 조국 전 장관만 한번 봅시다. 민정수석 시절에 권한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수사를 하게 했다. 울산에 뭐 강제로 수사를 하게 했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그리고 감찰 무마, 이런 거를 했다. 이런 진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청와대에서 반부패 비서관을 했었던 박형철입니다. 이 박형철은 윤석열 키즈예요. 윤석열과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함께 했었던, 그걸 하다가 좌천도 당했던, 그래서 윤석열과 박형철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키즈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철의 진술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탑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가 말이죠. 박형철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이 원하는 진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박형철까지 같이 기소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뜨냐면 평생의 동지마저 기소했다. 윤석열의 읍참 박형철. 자, 박형철은 조국을 날리기 위한 작전에 참여를 했다가 자기까지 기소를 당하자 바로 배신을 합니다. 자, 먼저 감찰 무마, 유재수 부산 부시장인가요? 이 사람의 감찰 무마를 해줬다, 조국이. 그래서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자, 이런 게 검찰이 몰고 가고 있는 주장입니다. 감찰 무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찰은 무마가 안 됩니다. 감찰 무마라는 말을 검찰이 만들어낸 거예요. 수사를 무마할 수는 있죠. 감찰은 무마가 안 된다. 왜냐? 감찰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알려야 돼요. 그러면 자, 휴대폰 내놔라, 뭐 내놔라, 증거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찰을 받겠냐? 요구하고 감찰을 받겠다고 하면 감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재수라는 사람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되다가 유재수라는 사람이 감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민정수석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잠수를 타기 전까지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감찰 종료를 합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금융위에다가 이 자료를 이첩을 합니다. 자, 이러이런 의혹이 있고 우리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다. 이제 유재수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으니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금융위가 나머지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첩을 시킨 거예요. 조국은 감찰 무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은 감찰 무마를 할 수가 없다. 이 감찰 무마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로 기소한 거예요. 자, 이거를 감찰 무마로 기소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국, 박형철, 백원우 이 세 명이 마지막에 금융위로 이첩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철까지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형철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자, 박형철은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민정수석이 감찰을 종료하는 것은 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감찰을 종료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 남용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박형철이 바로 윤석열을 배신합니다. 아니, 먼저 배신당한 건 박형철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광석 검사가 부부장이죠.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정경심 교수를 조사 한 번 없이 청문회 당일 밤에 기소한 사람이고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조국 전 장관이 이 압수수색 팀장인 이광석에게 전화를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가 지금 매우 좋지 않으니 좀 살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전화를 주광덕이라는 사람한테 흘려요. 그리고 주광덕은 이걸로 공격을 합니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조국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씌우죠. 나는 조국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꼈다라고 연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이광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모든 조사 기소건에 빠짐없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광석입니다. 윤석열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죠.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을까? 윤석열호가 침몰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검사들이 이런 공작을 하게 되면 앞장서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승진합니다. 이때까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조국을 날리겠다라는 기획을 세우죠. 그리고 출세에 눈이 먼 검새들이 이 배에 올라탄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열심히 괴롭혀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검찰의 힘을 과시하고, 자, 그렇게만 하면 재판에 지더라도 승진을 했었습니다. 정현주 KBS 사장 건도 모두 무죄가 났지만 그때 정현주를 괴롭히는데 앞장섰었던 사람들, 하명수사로 뛰어다녔던 검사들 다 영전했습니다. 이게 검찰 내 승진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출세에 눈이 먼 이 검새들이 윤석열호에 대거 탑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자, 이제 슬슬 손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박형철의 배신, 이광석의 손절, 이게 윤석열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형철을 기소하면서 언론에서는 읍참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한 배를 탔었던 검새들 입장에서는 박형철까지 기소하는 걸 보고 윤석열의 본 모습을 확인했을 겁니다. 나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저렇게 팽 당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신호를 박형철의 기소로 준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이광석이라는 사람이 슬슬 분위기를 보다가 사표를 내고 손절을 한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조국과 정경심 그 가족을 괴롭히는데 최전선에 섰었던 이광석의 사표는 윤석열호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조민양이 서울대에 뭐 참석을 했다 안 했다, 동창이 나와서 조민양이 참석을 안 했다, 또 나중에는 조민양이 참석을 했다, 이게 재판받을 일인가요? 참 창피하죠.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내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조국을 날려야 돼요. 조국을 날려야 되는데 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 이제는 발을 빼지도 못해요. 검찰 입장에선. 윤석열이 사표를 제출을 할까요? 저는 윤석열이 사표를 제출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리수를 둘 곳이 없어요. 언론들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까지는 이 언론들이 오전에 검찰 측 증인과 신문만 취재를 하고 보도한 다음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변호인단의 이 반론까지 보도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언론도 슬슬 손절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언론까지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면 윤석열은 사표를 낼 겁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때 절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주면 안 된다. 공수처 설치하고
공수처 활동하면서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금슬금 발 빼려는 검새들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개혁 확실하게 이뤄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끝까지 감시의 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